안녕하십니까, 아메오사입니다. 그리고 옆에는요, 희희낙낙 준테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아메오사 낚시 예. 인생극장인데요. 예.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시면서 예. 짤막하게 어떻게 낚시에 입문하시게 됐고, 예.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낚시를 사랑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희낙낙 대표 김동수입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촌에서 자라서 주변에 저수지도 많고 집안 자체에 낚시꾼도 많고 저희 삼촌도 그렇고 자양도 그렇고 낚시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농사일은 뒷전이고 내 저수지에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낚시를 접하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발을 담게 된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어떻게 낚시를 입문하시게 되고 지금까지 빠져 계신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기존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시고 예. 할아버지가 하셨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낚시를 데리고 가셨는데, 여기가 대구니까요. 대구 근처에 저수지도 많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셨다는 거죠. 예. 딴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 삼촌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셨고 두조자양도 엄청 좋아하셨다 했는데, 삼촌 이야기를 하면 삼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 조카들 그 사촌들이죠. 사촌들 아니구나. 사촌이 아니고 조카들이네. 내한테는 조카들 이름을 어릴 적 이제 이름을 저 같으면 김동수지만 김동수를 안 부르고 바우야 뭐라 이래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 이름을 다 붕어야 잉어야 이렇게 명명을 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진짜 삼촌 같은 경우 그렇게 하셨고, 둘째자양 같은 경우는 누나가 하도 안 되니까 네. 만세 부르고 대구로 나왔어요. 네네. 그 촌에 이제 의성에 가음지라고 있는데 거기 밑에 살았거든요. 네네. 밑에 살았는데 일하다가 낚시에 워낙 가고 싶으니까 그 일하다 말고 사라져요. 사라져 가보면은 누나가 없으니까, 일하다 없으니까 가보면 저수지 앉아 낚시하고 있고. 그래서 낚싯대도 많이 부러뜨리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갖고 한 번은 못 도망가게 신발을 뺏어버렸대요. 뺏어버렸는데 신발은 여기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또 가보면 맨발로 가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많습니다. 사연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갖고는 못 먹고 살겠다 싶어서 손에 다 놔두고 대구로 나와버렸거든요. 그 요즘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마음 놓고 같이 다니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잠깐 생각나는 게, 예. 저는 이제 수도권에 사니까요. 저희 와이프도 저랑 싸우면은 예.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차키를 숨겨요. 장비는 차에 다 실려 예, 있으니까 예. 싸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기 싫어요. 와이프 얼굴 보기 싫잖아요. 회사에 그냥 나 아파서 내일 출근 못 하겠다 그러고 그냥 낚시터로 쏴버려요. 예. 그러고선 이틀 3일 있으니까 차키를 숨기고요. 네. 그럼 저도 보조 차키나 아니면은 긴급 출동 같은 걸 부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차를 또 다른 데다 숨겨놔요. 제가 모스차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는데 네. 옆동에다가 갖다 놓는다거나 예. 아니면은 지하 주차장 쫙 구석에 갖다 놔갖고 못 가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대표님은 어떤 낚시를 제일 즐겨 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 욕심보다는 밤에 별빛 하나 없는 그 깜깜한, 완전히 그 사람이 요즘은 지도가 좋아서 다 띄우면, 인터넷 좋아서 띄우면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정말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렇죠. 나만의 비밀터. 오는 거 해봐야 짐승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가만히 혼자 앉아서 오롯이 찌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새우 물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쭉 올라오는 그거를 최고의 맛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 낚시를 제일 예. 선호하시는군요. 예. 하기는 다 해요. 새우 낚시, 참붕어 낚시, 옥수수 낚시, 지렁이 낚시 다 하는데, 요즘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낙이고, 그런데 이 업을 시작하니까 혼자 그렇게 가는 게 좀 힘들어졌어요. 예. 주변에서 같이 가자 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저래 이제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좀 있는데 대형지라든지 이런 데 가다 보니까 요즘은 1년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몇 번 안 돼요. 아, 네. 그리고 보통 낚시인이라면은요, 예. 낚싯방을 차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예.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제조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문계 출신이기 때문에 체육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인문계 출신이라서 기성품을 사용하지 내가 직접 만들었을 생각을 잘 못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어릴 적부터 뭔가 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만드는 걸 좋아하고 낚시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불편하면 뭔가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하다가 이것을 조업체 몇 번을 주고 그게 상품화된 경우도 많고 이렇게 해오다가 좀 제 하는 업이 이제 경기를 타면서 일이 잘 안 되고 이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볼까 해서 시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했던 조업체가 좀 틀어진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작용을 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발을 디딘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셨는데 그 아이디어는 그러면 기성품을 쓰다가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해야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전혀 새로운 제품을 둘 만들겠다 다 어떻게? 있습니다. 예. 둘 다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기성품에 보면 기성품이 100% 저한테 마음에 드는 물건은 솔직한 얘기는 없습니다. 제 물건도 마찬가지고 뭐 100% 마음에 드는 거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개조를 하게 돼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옛날에 왜 그렇게 자꾸 헛돈 쓰냐고. 그럼 사다 쓰면 편한데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개조를 하고 만들고 이렇게 했었고 뭐 없는 물건 낚시를 가보면 요즘은 장비가 많아서 그래도 조금 많이 편해졌는데 옛날에는 정말 불편했거든요. 자대도 사실은 저희 제품은 없지만은 저는 만들어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한 7개를 만들었어요. 자대를. 자대도 그렇고 지금은 텐트에 꽂혀갖고 지금 계속 텐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불편하면 뭔가를 하고 싶어요. 자꾸. 아 예. 그러시구나. 예.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만 해도 네. 그거를 따로 제조사 뭐 튜닝 업체에 가져가서 네. 해도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못 하겠던데 그런 거를 실행하시는 게 좀 네.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돈으로 따지면은 어마무시하게 더 들어가요. 몇 배를 더 들어가고 그 돈이면 정말 좋은 제품을 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저한테는 낚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한테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조금 일단 죄송합니다. 아 대표님이 이제 수년 전부터 이 예. 일을 하오시면서 이 한번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전량 리콜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뭐 하자가 있으면 몇 년 그래도 1년 썼으니까 예. 이거를 뭐 일정 금액을 주면은 교체해 주겠다 이것도 아니라 택배비며 제품을 완전히 그냥 교환을 해 주셨어요. 예. 어려운 결정인 텐데 그렇게 하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 자존심 스크래치가 많이 갔고요. 아, 네. 일단은 저는 이 정도면 됐다 이래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물건인데 저 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 물건을 만들었었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업을 시작했고 삽자를 내고 업을 시작하고 삽자를 내는 게 아니지 그 전에 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쪽에 완전히 제가 이제 조업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테스트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출시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로서 이제 상처가 받은 거예요. 상처받아서 그래서 이거는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한 게 제일 큽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표님 실수보다는 예. 그때 그 제조사 실수,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플라스틱 부분이 네. 분명히 설명을 할 때 이거는 낚시할 때 쓸 거고 야외에서 노출될 거고 햇볕에 노출될 네. 거고 다 설명을 해서 거기서 그러면 이 플라스틱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거기다가 그래서 대표님께서 네. UV 그 첨가제 네. 그거를 많이 넣으신 것도 네. 알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햇볕 때문에 약해져서 파손이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그 처음에 자문을 구하고 샘플을 만들었던 그 회사 책임이지 않나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근데 네. 어차피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모든 음. 결정은 제가 하는 거고 책임도 제가 지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쪽에 이제 생산하시는 부분도 약간의 이제 자기도 미안한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지금은 제 성격상 미수금을 안 둬요. 네. 외부주 가공업체에 미수금을 안 주는데 그 당시에는 시작 단계라서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이 조금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고 뭐 한 몇백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다 드린다니까 이제 거기도 뭐 하느냐 좀 친한 분위기도 했었던 것도 있고 안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오히려 그게 고마웠어요. 그분 잘못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어차피 그거는 고맙더라고요. 그냥. 아. 예. 네. 그렇게 해갖고 서로 예. 더 돈독해지고 예, 지금까지 계속 또 그분하고도 예. 연락을 하고 지내시고 저희 하시겠죠. 제품 뭐 플라스틱 관련 제품은 다 거기서 생산하거든요. 아. 생산하고 낚시도 같이 다니고 알고 지낸 지도 오래됐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한테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고 뭐 제가 이쪽에 뭐 이쪽 낚시 쪽에는 이제 뭐 만 4년 반 정도 됐는데 뭐 한 30년 가까이 금형 제작을 했었거든요. 금형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이쪽은 제가 또 잘하는 분야라 생각했고 뭐 그래서 뭐 그거는 결정은 제가 하지만은 자문 구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니 잘못했니 이런 말은 제가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월척에도 대표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언제부터 하겠다. 지금 자바 2를 만들어서 테스트 중이니까 하면은 하시겠다. 몇 달 전부터 예. 공지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로 겹치지 않게 뭐 개인 사신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낚시방에서 사신 분들은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기억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그게 이슈였으니까요. 아, 그래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하는 업체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머릿속에 와 이런 대표님도 계시구나. 보통은 그러면은 그냥 폐업 신고하고 네. 다시 새로 사업자를 내서 다른 이름으로 어차피 왜 사장은 뒤에서 안 보이거든요. 네. 제품만 보이지. 근데 저렇게까지 하는 업체도 있구나. 그런 거에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쪽팔리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싫거든요. 네. 그 뭐 각도기도 처음에 나왔을 때 각도기도 뭐 저는 뭐 오태지에 그 똑바른 부분 데서 테스트도 하고 했는데 이상이 없어서 출시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소비자 말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다행히 그때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1차분을 전량 리콜을 했거든요. 아직 뭐 한 10분 정도 리콜 안 받아가신 분 계신데 전화를 제한테 직접 사신 분들은 제가 연락처를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전화를 드려갖고 좀 보내주세요 하는데 아직 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그 몰라서 전화한 대로는 여기저기 사이트에 올리고 막 이런 공지를 했는데도 몰라서 안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뭐 한 2주쯤 전에는 한 분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AS 좀 보내야 됩니다 하고 보냈는데 그분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좀 반가웠더라고요. 그게 네, 네. 이거 드디어 또 하나 또 줄었네. 감전 이게 전 짐이거든요. 10분 남았다 했는데 네. 이걸 계속 AS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하면서 계속 짐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오늘 이거 반갑더라고요. 그래갖고 전화 드려갖고 왜 안 보내셨냐고 그러고 왜 안 보내셨냐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다 손봐드릴 테니까 그래 보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깜짝 놀라시는데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면 뭐 파라솔 각도기 처음에 예. 개발하실 때나 아니면은 자바 원처럼 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의 아픈 손가락이시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뭐 깜디님이나 아니면은 최사부님이 예. 이렇게 리뷰를 하셔서 또 인기를 끌게 된 예. 제품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저도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대표님은 그러니까 낚시를 하시면서 이게 좀 불편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좀 더 편하겠다 싶어서 개발을 하셨는데 조금
소비자들은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지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투자비가 안 나오면 제일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데 이 제품이 그나마 제일 좀 개발도 쉽게 딱 하기는 좀 뭐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런 물건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냐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스케치해서 바로 만든 거거든요. 만드는 개발 시간은 얼마 안 걸렸는데 이 제품 근데 안 나가요. 이게 많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주변에 뭐 조회 하나 있으면 조회 멤버 중에 한 사람만 갖고 있으면 해결되는 물건이긴 한데 이거는 찌건지기입니다. 찌건지기. 뜰채나 뭐 수초 제거기에 달아서 찌가 빠졌을 때 물에 빠지거나 뭐 채비가 터지거나 했을 때 회수할 때 쓰는 물건인데 물에 담그면 부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열립니다. 가서 찌가 요래 딱 걸리면 들면은 이 부력이 사라지면서 이게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 들면 되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뭐 찌를 채비가 터진다든지 뭐 찌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초 제거기에 깔구리나 낫이나 이래 걸어서 이래 끊어내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딱 걸어서 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니까. 이 제품이 제 나름대로는 획기적이다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이 물건이 소비자분들은 안 찾으시더라고요. 지금 박스에 더 많은 제품들을 갖고 오셨는데요. 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이거는 이거는 각도기 밑에 하캡입니다. 하캡이요. 예. 보통 하캡은 그 PVC 파이프 잘라주지 않나요? 뭐 옷에는 좀 폼처럼 손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 그거는 제가 이제 배송 중에 그거 뭐 가방도 상하는 거 방지하고 택배 박스 상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런 목적으로 끼워서 보내는 거고, 요거는 진짜 오리지널 그 하캡 역할을 하는 물건이고요. 네. 다른 것들도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대포인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여기 보시면 홈이 하나 있는데 이 홈이 핵심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홈이 핵심인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총알을 안 쓰지만 총알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 친구들도 보면은 총알만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포를 쓰고 싶어도 총알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홈을 째놓으면서 이 총알이 도피를 하는 자리거든요. 네네. 옆에 보니까 예. 이것도 총알 거는 거 말고도 바늘 걸 수 있게 돼 예, 홈이 예. 다 돼 있으시네요. 오. 챙겨왔는데 없네. 챙겨왔을 건데 어디 빠졌는데. 챙겨왔는데 어디 아팠나? 없네. 일단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려고 총알을 챙겼었는데 안 보이네. 일단은 그렇고, 요거는 수중전 하거나 하면 뜰채 놔둘 자리가 애매해요. 네네. 그것 때문에 받침대, 낚싯대 하나를 안 피고 거기다가 이제 뜰채를 얹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옆에 자리에 설치해놓고 대포처럼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네네. 근데 대포는 대포처럼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딱 서 있으니까 네. 낚시할 때 방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눕히는 용도. 요거는 네네. 그 용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일단은 요거는 부싱을 리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고 제가 이제 감사하긴 한데, 거기에 제가 이제 저도 보니까 이제 이를 보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이 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처음에 개발하게 된 의도가 수초 제거기에 장착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초 제거기보다 뜰채에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깊이를 적게 한 이유는 뭐냐면 수초 제거기에 달아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마름도 감기고 초도 감기고 하다 보면 이게 홈이 깊어서 누르기 좋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수초가 마름이 돌돌 말린다든지 하면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홈을 딱 이제 손만 딱 요래하고 되도록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이
홈을 아주 깊게 안 한 이유가 네네네. 여기 결합 한번 해주세요. 예, 했을 때 예. 이게 버클이 많이 나오거나 좀 사용한 사람이 편하기보다는 예, 안 빠져야 감겨서 되니까. 예, 그냥 쉽게 수초들이 제거되게 예, 이탈되게 예. 예,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예, 이거를 국내에서 이제 다 만드는데 단가가 좀 세요, 가공비가. 그래갖고 제가 이제 이 단가를 줄이려고 중국에 한번 들고 왔었어요. 중국에서 만들어 보려고. 가격은 한 반으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샘플을 만들어 와서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문제 생겨요. 살짝만 잡으면 이게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수초 제거기 할 때 이거 수초 작업을 할 때 낫이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은 그거는 좋은데 작업을 하다가 수초가 안 낀 상태에서 당기다가 낫을 분실해 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중국에서 만들고 이거는 국내에서 고집 피해가면서 국내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뒷꽂이 기둥. 뒷꽂이 기둥이요. 기둥들이 그렇게 된 제품도 있고 안 된 제품도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게 볼트 분실 안 되는 거. 네. 그게 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은 거의 볼트 네. 분실 안 되게 돼 있고 예.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볼트 분실이 안 되게 하는 제품들은요 반대쪽에 구멍이 무조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요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거 있냐면 요게 안 뚫려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여기에 너트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빠지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너트가 있는 것보다는 반대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이렇게 분실 방지 기능이 돼 있는 게 조금 예.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는데 어차피 네네. 볼트 끝에 무슨 처리를 해야 이게 안 네네네. 빠지거든요. 안 네. 빠지는데 구멍이 뚫려 있어야 여기 뒤처리를 할 수 있고 네네.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트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너트잖아요. 네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체결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뭔가 많으면 아무래도 불편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해서 뭐라도 하나가 있으면 장치가 더 들어가면 불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위에 끼우는 예, 헤드입니다. 헤드 부분이요. 예, 요거는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예. 제품 비슷하게 생겼고 자과 3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특장점이 뭐냐면은요.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아, 저는 한번 네. 드릴게요. 요게 각이 세 있습니다. 보통은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각이 돼 있어요. 왜 각을 만드셨나요? 이것도 뭐 어차피 특허 출원돼 있고 일부는 특허 받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그 뭐 이거를 제가 제품 상세 페이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그 부분을 빼고 특징은 요겁니다 하고만 끝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오늘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데 동그란 일부분 대부분 보면 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게 그렇죠. 위에가 동그랗게 생긴 게 뭐냐면 요 폭이 1mm 늘어나기 위해서 이 변이 가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동그랗게 되면은 여기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일자면 똑같습니다. 여기 오. 1mm 늘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 3mm 이동했다 하면 또 다시 1mm 늘어 3mm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아주는 힘이 짧은 데든 가는 데든 굵은 데든 잡아주는 힘이 똑같아요. 동그란 기존의 기성품들을 보면 다 동그란데 그거는 요거 1mm 늘리기 위해서 3mm 움직였다 하면 그 다음 1mm 때는 5mm 그 다음에 어느 때 7mm 다시 또 5mm 3mm 1mm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낚시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슬 내리간 비 오는 날 한 번씩 밀어보면 표시 날 거예요. 그렇죠. 동그란 거는 쭉 밀리죠. 저도 동그란 동그란 거라서 밀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는데 굵은데 중간에 굵은 데가 밀어보면 밀리는 힘이 달라요. 동그란 거는. 근데 저희 거는 밀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 동그란 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장 이 동그란 부분 제품의 가장 큰 힘을 받는 부분 비해서는 좀 약하고 그리고 이 부분의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는 강하고 일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예. 지금 생각하는 거에 제가 경험을 미치러 보면은 짧은 데들 예. 짧은 데들은 잘 안 밀렸는데 예. 두꺼운 뭐 예. 요즘에 장대가 유행이니까 예. 뭐 60대 예. 이런 거는 좀 더 쉽게 쭉 밀리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60대든 뭐 20대든 똑같아요. 똑같아. 아, 잡아주는 악력은 항상 똑같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재질의 문제도 있고. 재질이야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바 원 때 네.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셨으니까 뭐 어떤 제품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셨겠죠. 예. 그리고 일부 고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왜 축광을 안 쓰냐고. 축광을 안 쓰는 이유는 저는 소비자분들이 실리콘 뭐 이런 말 하면 다 업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실리콘 그립을 쓰는 걸 안 권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렇게 맑은 날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그립력이 더 좋아요. 더 좋은데 물기만 묻으면 그냥 미끄럼틀입니다. 그 실리콘 여기도 축광을 어디 가면 이 재질 실리콘 계열로 가야 돼요. 그래 되면 물기가 묻으면 그냥 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저는 했잖아요. 저는 좀 고집이 있어서 네. 이거 제가 아니다 싶은 건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데 축광은 저는 할 마음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은 그 재질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분명히 대를 뺏길 거거든요. 이 제품을 쓰시고 싶은데 축광 기능도 넣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요즘에 축광링 싸잖아요. 여기다가 축광링 하나만 이렇게 얇은 거 넣으면은 충분히 보이게 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링 하나 사서 하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바꿨다가 낚싯대 뺏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네네. 뭐 그리고 뭐 그거하고는 뭐 특별한 건 없고 네네. 요거는 가장 고마운 제품이고요. 고마운 제품. 네. 네네. 이것도 뭐 제가 낚시를 하면서 불편해 갖고 이걸 특히 이제 딴 때는 괜찮아요. 겨울에 이제 춥고 막 이럴 때 전자케미 배터리를 빼려니까 손톱이 이제 작아갖고 잘 안 잡히는데 그걸 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만든 게 이겁니다. 네네. 이게 뭐 한 5만 개 나갔는데 네. 제일 고맙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피노닐 달 수 있게 구멍도 뚫려 있고요. 뭐 확실히 가벼워요. 그리고 잡으면은 뭐 쉽게 움직이고요. 뒤에 보시면 특허 출원 번호도 딱 써 있습니다. 1호 특허 제품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을 가장 이렇게 보면은 기성품들이나 뭐 다른 뭐 다 한 번쯤은 봐왔을 제품들인데요. 요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요렇게 생긴 제품 보신 적 있으세요? 요거는 제가 이제 한정 판매 그 뭐 일회성 생산하고 물론 찾는 사람이 많으면 더 생산을 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지금 생산된 물량만 소진하면은 더 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만든 건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하면 각도기 자체가 이렇게 편심이 져 있잖아요. 편심이 져 있는데 옆에서 바람 받으면 이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스트링 끈을 처리 안 한 이상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안 돌아가게 잡아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타격봉하고 굵게 같은 사이즈입니다. 요거를 풀고 타격봉을 끼워요. 끼우고 요 다시 체결하고 요거를 하대봉에 보면은 이제 그거 높이 조절하는 볼트가 있을 거예요. 그 볼트에다가 끼우고 여기 꽉 조아주면 여기에 서로 맞물려서 이거하고 이거랑 같이 물려서 타격 파라솔 봉이 돌아가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100% 잡아줍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타격봉 끝에 돌아가도 잘 돌아가지 말라고 날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거는 땅에서 안 돌아가는 거고. 봉과 봉 사이에서. 봉과 봉 사이가 타격봉하고 위에 봉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 요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볼트를 처음에는 하나 했다가 옆에 또 90도, 120도 뭐 이래갖고 각을 줘서 볼트도 해보고 또 수직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100% 잡아주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뭐 100% 잡아주기는 하는데 뭐 그 정도 바람 불 것 같으면 끄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물건. 그래서 뭐 이번 생산하는 물건 소진되면 더 이상 안 만들 거. 일단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사장님의 약간 아픈 손가락들 겸 지금 준테크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요게 효자 상품, 그 다음에 뭐 아이디어 상품들 하고 제일 아픈 손가락
네, 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게 진짜 제일 인상이 깊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PVC 파이프 말고 예. 이렇게 캡을 해서 주는 데는 처음 봤거든요. 요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다른 뭐 새로운 아이템이나 뭐 출시 계획이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지금 준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된 거는 요거 하나고요. 요거 하나고 나머지는 사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컴퓨터에 계속 모델링을 3D 모델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출시하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출시를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현재 계획된 거는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업 비밀. 영업 비밀이라기보다는 제가 마음을 먹냐 안 먹냐 그때니까 아. 그때 상황이 제 마음 또 변하니까 그때 가서 그거라서 일단은 당장은 요거 하나입니다. 일단 요거는 네. 어떤 제품이죠? 요거는 지금 각도기의 헤드인데 요게 이제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이고 이거는 왜 했냐면 요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위에 헤드만 달라요. 이렇게 예. 지는 거는 똑같은데 예. 파라솔을 결합하는 그 예. 부분. 이 소비자분들이 제가 소비자분들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들으면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파라솔을 꽂으면 그 폴슬라이드 쓰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분들은 여기 막혀 있으니까 못 쓰겠다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뚫어서 그 부분 해결을 했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위에 상부에 360도 도는 부분에 그 부분인데 이 각도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는 각도가 있다, 미세 조절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일단 각은 없어요. 무단이기 때문에 네. 원하는 각은 다 나와요. 원하는 각 다 나오고 이렇게 이 헤드가 조립된 제품으로 일단 뭐 가칭 만렙 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이 제품과 지금 현재의 만렙 2 그거랑 병행해서 내년에는 나갈 거예요. 아마 지금 뭐 제품 준비는 1월 초 되면은 될 거예요. 되고 저도 사진 작업해야 되고 제품 상세 페이지 만들고 하면 1월 말 내지 2월 초쯤 되면 이 물건이 시장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만렙 각도기에 예. 뭐 기성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이미 검증된 예. 파라솔이니까 각도기니까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거 말고 조금 더 미세하게 예. 내가 세세하게 요만큼이라도 더 햇볕을 가리고 싶다. 예. 내 스타일대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 신제품을 내년 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 중에서 다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고 한데 그래도 대표적인 거는 예. 사장님 만렙 각도기 아니겠습니까? 예. 각도기를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자리를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